안녕하세요. 뭉칠 부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13년 차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 뭉치와 함께 김포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이야기 중에서 우리 부부처럼 서울을 떠나서 좀 외곽에서 한적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깨알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뭉치 부부가 김포에 와서 사는 이유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네도 살짝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뭉치 아빠 엄마는 둘 다 서울 사람입니다. 특히 아빠는 초중고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도 강남을 벗어나서 살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도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도 모두 항상 강남에 있었습니다. 뭉치 엄마는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 전까지 일산 신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의 형태나 거주 환경이 매우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삶을 살아오다 13년 전에 결혼해서 김포에 처음 와서 살았습니다. 신혼을 시작하며 서울에서 살기에는 당시 가진 금액으로 서울에 맞는 집에 살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했죠. 신혼 초에는 저희도 맞벌이를 했는데 고심을 하다가 결국 뭉치 엄마가 일하는 곳과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찾던 중에 김포 신도시라는 곳을 알았습니다. 뭉치 아빠는 그저 김포면은 공항이 있고 완전히 시골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뭉치 엄마는 그래도 장모님과 더불어서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서부터 깊어서인지 신도시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준비한 금액으로 뭉치 아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기 위해서 조금 넓은 곳을 찾던 중에 김포 신도시가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김포에서 9호선 라인으로 뭉치 아빠 장영업장 직장인 서초 반포동까지 바로 올 수도 있고요. 뭉치 엄마도 일하는 곳에서 그나마 교통 트래픽이 덜해서 집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 김포 신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김포 신도시가 막 태동을 하던 시기였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도 좀 더 신도시다운 모습을 갖추었네요. 그때 살던 곳은 장기동의 아파트였고요. 지금은 그곳이 무슨 베니스처럼 수로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뭉치 아빠가 그동안 준비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살던 어머님과 분가를 하고 뭉치 아빠가 처음 매장을 오픈한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인근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통체증과 인구 밀도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체증은 집도 학교도 회사도 강남이면은 자차가 아니면 교통은 오히려 더 편하긴 합니다. 반면에 가장 힘든 것은 오히려 강남이나 서울에 좀 핫한 곳에서 살면은 급변하는 도시에 점점 사람들이 이 도시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동시에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 두 부부는 결혼해서 2년간 정말 힘들면서도 바쁘고 사람들이 말하는 빡세게 살았습니다. 일도 하고 결혼 전 인간관계도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제가 자영업을 또 시작하고 회사보다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손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까지 시간 쪼개서 막 바쁘게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 매장 이렇게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와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니 점점 이전처럼 사회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냥 집에서 뭉치와 함께 지내며 산책을 하고 오히려 가끔 둘이서 외식을 하고 즐기는 것이 이전 바쁘고 정신없이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모임에 가서도 우리 부부는 관계를 매우 잘합니다. 뭉치 아빠인 저는 파워 E형이라 오히려 너무 잘해서 문제가 있는 편이죠.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매장 손님들도 계신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봐, 따라오잖아. 뭉치. 강아지 딱 찍은 거야? 자기 따라가면 얘가 이제 막 해도 뭉치만 따라가. 봐봐. 카메라 봐봐. 이제 움직인다.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뭉치 엄마 따라가. 그렇게 번잡함보다는 여유로움이 좋고 너무 부딪히는 삶보다는 흐르듯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더 서로가 선호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됐고, 당시 서울숲에 살 때 좋은 것은 이 서울숲이라는 곳에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이전 일대 뭉치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뭐 요즘 말하는 숲세권이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즐거웠죠. 그런 삶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파크나 공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왜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6년간 매장을 운영한 서울숲에서 매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특성상 강남에서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영업 포인트가 있어서 알아보다가 그래도 좀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기를 원했는데, 생각했던 곳이 이전에 장사하기 전에 직장에 있던, 그리고 뭉치 엄마 아빠가 결혼의 추억이 있는 반포동 설해마을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한 6년간 저희 부부 정말 합심해서 열심히 살았죠. 매장도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열심히 해서 조그만 집을 마련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때 뭉치 아빠가 매장 가까운 곳에 또 살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서울숲에서 매장을 할 때 매장 바로 옆에 거주를 했는데, 이게 단점이 쉬는 날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매장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휴무가 없어집니다. 그냥 쉬는 날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돌아보면 꽤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운영을 하던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장사를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나마 짧게 쉬는 날은 서울숲에서 그저 뭉치와 산책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뭐 최고의 휴식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서울숲은 우리 부부가 처음 자리를 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번잡함을 넘어가지고 이게 혼돈의 카오스가 되더라고요. 주말이 지나면은 매일 아침 이 집 앞과 매장 앞에 쓰레기, 담배꽁초, 막 커피컵, 일회용 컵, 가르침 치우기가 일쑤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 숲세권에 살고자 하는 분들은 그 조용하고 여유로움을 위해서 사는 건데,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여행 영상 보시면은 저희는 휴가도 사람이 매우 없는 곳들 선호하고 막 찾아서 가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뭐 나와 비슷한 성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솔직히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굳이 일과 집만 이렇게 병행한다면 정신없이 이 바쁜 서울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적한 곳을 가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죠. 그래서 이전 신혼 때 좀 한적했던 김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찾게 된 곳이 바로 이 김포의 운양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부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이사와서 3년째 살고 있는 동네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신혼 후에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김포에 다시 왔는데, 신혼 때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들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운양동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이 운양동에서도 운양역 기준 아래쪽 일명 타운하우스 단지 쪽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신도시라 당연히 사람이 적고, 특히 옆으로 철새 도래지 한강변 공원까지 있어가지고 반려견과 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쉬는 날 아침 일찍 돌아보면은 뭐 외국의 주택단지 돌아보는 느낌도 납니다. 3년째 살고 있는 이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살기 매우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아보고 많이 고심해보고 또 여러 경험을 가지고 끝내 왜 이 김포 운양동 이곳에 자리 잡았는지 그럼 이야기를 해보죠. 그 운양동에서도 김포 안쪽으로 있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즐비하고요. 올림픽 도로로 연결이 가까운 운양역 아래쪽은 전원주택들이나 타운하우스 스타일의 집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들도 라피아노, 자이더 빌리지, 일성 트루웰, 한신 더유 테라스 등 기존의 고층 아파트와는 좀 다른 타운하우스 같은 곳들이 다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거주하는 집은 운양역 아래 섹터에 들어가겠네요. 저희가 거주하는 아랫부분은 김포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쪽에는 이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매우 큰 단점이자 장점이 있죠. 이유는 김포공항 인근으로 비행기 이착륙에 비행 안전구역, 원주표면 등 거기에 포함되어서 항공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이 운양동은 김포 한강 야생 조류 생태공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환경 및 경관 보호에 자체적인 높이 제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런 경관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빽빽한 건물 숲에 살다가 이런 탁 트인 환경에서 조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유로운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김포하면 뭐 비행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신경 쓴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가 어느 경로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이 운영도 아래 이 부분은 그렇게 비행기 소리가 소음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에 살 때 시내 지나다니다 보면은 왜 핸드폰 매장 밖으로 막 스피커 꺼내놓고 음악 크게 트는 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소음 공해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오토바이 취미가 있는 저는 이 올림픽 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로 이동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때 보면은 신월동 쪽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신월동 쪽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은 비행기가 진짜 머리 위로 가는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정말 가깝고 크게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쪽은 비행고도 제한 구역은 맞지만 비행기가 그렇게 낮게 날지 않아서 엄청난 비행기 소음은 없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창문을 자주 열어두고 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생태공원은 우리 부부뿐 아니라 뭉치와도 살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전 서울숲에 살 때보다 더 넓은 공원 지역과 또 적은 인구 밀도로 한마디로 사람에 치이면서 산책을 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말만은 뭐 러닝크루들 있죠. 여기서 치일 정도면은 아마 마라톤 대회를 해야 서울숲에서 러닝크루 혼잡 정도 되겠네요. 아주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곳 김포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포는 장기동이나 구례동이 꽤 유명하죠. 구례동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이 정말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범접한 곳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동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는 없지만 살아가는 곳과 사람들을 볼 때 사실 그곳의 학군이나 교육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이야기 안 해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 여러 유해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례동 같이 상업시설이 많은 곳들을 거주할 거면은 저희가 뭐 굳이 김포로 이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교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아이의 교육이 중요하신 분들, 그래서 학군이 중요하다면 아직은 서울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 학군이라는 것이 단지 좋은 학교 하나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군을 따지는 이유는 바로 그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옆쪽에는 그래도 김포교육지원청도 있고요. 제가 이사 당시 이곳에 김포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았죠. 나중에 자세한 동네 소개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으로 커져서 그렇지, 집은 얼마나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인가에 본질을 맞춘다면 지금 우리 부부가 사는 곳만큼 쾌적한 곳은 없는 듯합니다. 더 큰 대단지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올 일도 없고 해서 인구 밀도도 적어서 더 쾌적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성향의 부부는 살기 좋은 것이 바로 이곳 김포 운영동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리상 서울 강서 쪽에 가까운 곳은 고촌 쪽이 맞긴 해요. 이곳 운영동은 한강 신도시 도로가 뚫려 있어서 오히려 아라대교를 넘어갈 때 혼잡도보다 바로 서울 올림픽 대로로 개화 IC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극심한 러시아워 시간 말고는 매우 다닐만 합니다. 물론 늦은 시간에는 제가 일하는 서초동에서 김포 운영동까지 뭐 30분 이내로 올 수도 있죠. 조금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울 인근에 오니 그냥 빡빡하게 살 때보다 여도 있고 삶의 질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의 축적을 높이려는 분들보다 내 삶의 여유를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맞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될 때 좀 더 심층적으로 이곳 전원주택 단지들도 보여드리고 동네 소개도 더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마 요즘 투자 대상이 아니고 삶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테라스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집도 소개해드리면서 왜 이런 형태의 집에 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여행 영상 편집할 거 아직도 많은데 한 2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